6단은 예제 1번 문항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x축하고 이 fx하고 둘러싸인 이 전체 넓이가 1 되겠죠. 사다리꼴이니까 일단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b, 윗변은 2a 빼기 a니까 a죠. 곱하기 높이는 b가 됩니다. 이 값이 1이다. 정리해주면 b제곱 더하기 ab가 2다. 이렇게 될 것이고 0부터 a까지의 확률은 이 부분의 넓이가 돼요. 삼각형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높이 b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넓이가 4분의 1이다 해서 a 곱하기 b가 2분의 1 나올 거니까 이 놈을 이제 대입하면 되겠죠. b제곱 더하기 2분의 1이 1이다. 그러면 b제곱이 2분의 3 되어서 b는 루트 2분의 3, 즉 2분의 루트 6이 되고요. 다시 여기 집어넣게 되면 a 곱하기 2분의 루트 6이 2분의 1이다 해서 a는 루트 6분의 1이네요. 즉 6분의 루트 6 이렇게 됩니다. 이제 a하고 b를 더하게 되면 6분의 루트 6과 2분의 루트 6을 더한 값 6분의 3 더하기 6분의 1 하면 6분의 4, 즉 3분의 2 루트 6 되겠네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유제 1번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 예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절대값이 있고 a가 0보단 큽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꺾일 것인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가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여기 있다. 뭐 1이 좀 많이 갔네요. 요쯤까지만 가겠습니다. 이쯤에 있다 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0,3분의 1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의 함수값하고 1일 때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으면 여기가 2분의 1 a 더하기 3분의 1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a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죠. 이 전체 넓이가 결국 확률의 총합이 1 될 것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 사다리꼴 두 개 넓이를 더해주죠. 왼쪽은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a분의 1 a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높이가 2분의 1이죠. 왼쪽 사다리꼴 플러스 오른쪽은 2분의 1 그리고 3분의 1 더하기 요놈이 a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높이는 1 되죠. 이 값이 확률의 총합 1 됩니다. 자, 잘 계산해보면 a가 나오겠죠. 자, 4분의 1, 2분의 1 a 더하기 3분의 2가 되고 2분의 1 a 더하기 3분의 2가 되어서 계산하면 8분의 1, 2분의 1이니까 바로 가면 8분의 5a 계산하면은 2약분 되면 6분의 1, 3분의 1이니까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2분의 1 되죠. 이렇게 약분시키게 되면 a 값은 이제 5분의 4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a가 5분의 4 나왔으니까 이제 0부터 1까지의 확률은 오른쪽 이 사다리꼴이에요. 즉 요놈이죠. 요놈. 이 녀석이다. 요놈이 우리가 구하는 이제 녀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a가 5분의 4니까 5분의 4 더하기 3분의 1 아랫변 윗변 곱하기 높이 1 반영해주면 자 3분의 2 더하기 5분의 4가 되겠네요. 그러면 15분의 10 더하기 10이니까 22가 되어서 약분시켜주면 15분의 11 이렇게 나오겠네요. 해서 정답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2번 문항입니다. 정규분포는
평균 m에 대해서 이제 대칭으로 이렇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그려지죠. 그러면 평균 m보다 크거나 같을 이 확률이 전체 1의 절반이 0.5가 됩니다. 근데 12 이상의 확률이 0.5라고 했으니까 아, 평균이 10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이 값은 확률 변수 x가 12 더하기 2인 1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되겠고, 그러면 1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러니까 14가 여기 위치해서 이 부분의 넓이가 이제 우리 구하는 값이 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게 10부터 14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평균이 10이니까 10부터 14까지의 확률은 12부터 14까지의 확률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10부터 14까지가 0.3이니까 여기 절반이 이 녀석은 0.15로 정리되네요. 그러면 14보다 크거나 같을 이 부분은 절반이 0.5에서 0.15를 빼게 되면은 0.35로 계산되네요. 정답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제 2번입니다. x가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5가 여기 있으면 15는 5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당연히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이 두 부분이 서로 같다라고 되게 되면 아, 5하고 15의 평균이 10. 이게 이제 m이 되죠. 요 녀석이 이제 m이다 구해지게 되겠고, 그 다음 요 놈에서 2의 제곱인 4 곱하기 x의 분산이 16이다 해서 x의 분산은 4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표준편차의 제곱이 되니까 표준편차가 2가 되겠죠. 해서 평균 10 더하기 표준편차 2 계산하면 12가 되겠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유제 3번입니다. n-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과 2n-1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두 개 더한 값이 1 됩니다. 그러면 n-2가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뭐 이쯤 어디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n-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2n-10이 n-2보다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되게 되면 두 개 더하면 1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오게 되면 n-2보다 n-2보다 작은 쪽에 2n-10이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이 중복이 됩니다. 그러면 1보다 커져요. 결국 합해서 1 되려면 n-2하고 2n-10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n-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2n-1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두 개 더하면 딱 1 이렇게 되게 돼 있죠. 계산해주면 m은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아, 평균이 8이구나 이렇게 이제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평균 8 나왔으면은 이제 7부터 9까지 확률 이랬는데, 자, 7은 요게 이제 8 집으면 6 되니까 7 이쯤에 있겠고, 9도 이제 이쯤에 이제 표기가 될 겁니다. 7부터 9까지의 확률이 0.1입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는 게 m 구했죠. 8 곱하기 x 8부터 9까지의 확률은 결국 요 부분이 될 것인데 7부터 9까지의 확률의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0.1의 절반인 0.05로 정리가 되겠네요. 해서 8 곱하기 0.05가 0.4다 이렇게 되어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예제 3번 문항입니다. 감자 한 개의 무게를 확률 변수 x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x가 정규 분포 150,25의 제곱을 따릅니다. 그랬을 때 감자 한 개의 무게 x가 200 이상이 될 확률 구하라고 했으니까
Z가 표준화시키게 되면 200에서 평균 150을 빼고 표준 편차 25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Z는 빼면 50이니까 2가 됩니다.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5에서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빼면 되겠죠. 0.5에서 0.4772를 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028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유제 4번입니다. 동영상 한 개의 영상 시간을 확률 변수 x다 라고 두면은 이 x가 정규분포 50,4의 제곱을 따릅니다. 이 영상 시간 x가 48분 이상 52분 이하가 될 확률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표준화 시키게 되면은 z는 48에서 평균 50을 빼서 표준 편차 4로 나누게 되면 4분의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0.5가 되죠. 그러면 z는 마이너스 0.5보다는 크거나 같고 간격이 같잖아요. 얘는 0.5가 되겠죠. 그러면 z가 0부터 0.5까지의 확률의 2배가 될 것입니다. 해서 0.5 여기 있네요. 0.192로 2 곱하기 0.192로 계산해주면 0.3830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유제 5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20,5의 제곱을 따릅니다. 이 x가 어떤 스몰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8413보다는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a 최대값. 자, 그러면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를 표준화시키면은 a에서 평균 20을 빼서 표준 편차 5로 나누면 되겠죠. 자, 확률 밀도 함수를 좀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 0이 있을 것인데 0.8413이 되는 순간을 보게 되면 0.8413은 오른쪽에서 0.5를 빼게 되면 0.5 더하기 0.3413이죠. 0.3413 생각하게 되면은 1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이 있고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요게 0.8413 되는 거죠. 이 녀석이 0.8413이다. 이렇게 해석되니까 그러면 이 표준화시킨 5분의 a-50은 1보다는 최소한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여기가 5분의 a-20이다. 즉 이렇게 되는 이 녀석의 넓이가 1이 되는 순간에 요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니까 5분의 a-20은 1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25보다는 작거나 같다. 즉 a의 최대값은 25가 되겠네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예제 4번입니다. 한 개의 동전과 한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 독립시행이죠. 이 시행을 했을 때 동전은 앞면 나오고 주사위는 3의 외수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이 x는 이항 분포 총 시행 횟수 180, 동전 앞면 나오고 주사위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구하게 되면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3의 매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죠. 3하고 6이니까 계산하면은 6분의 1 됩니다. 이 이항 분포를 따를 것인데 우리가 이제 30 이상, 35 이하일 확률을 이걸 통해서 구하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규분포로 근사시켜야 됩니다. 해서 x의 평균은
180 곱하기 6분의 1에서 30이 되겠고, x의 분산은 180 곱하기 6분의 1에서 6분의 5를 곱하면 되니까 그게 이제 평균이죠. 여기에다가 6분의 5를 곱하면은 25가 됩니다. 해서 정규분포 30,5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봐도 이제 된다. 그러면 이 녀석을 보고 이제 표준화 시키는 거죠. x가 30 이상 35 이하일 확률은 30에서 30을 빼면 0 되죠. 35에서 30을 빼면 5가 되는데 5로 나누면 1 됩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 확률 여기 있죠. 0.3413 되겠네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유제 6번입니다.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 독립시행이죠. 이 시행 4800번 중에서 두 개 동전 모두 뒷면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 x다. 그러면 이 x는 이항분포 4800, 둘 다 뒷면 나오는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즉 4분의 1이죠. 자, 이렇게 따를 겁니다. 그러면 정규분포로 근사시키기 위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해주게 되면 평균은 1200, 분산은 2개 곱한 녀석 요 놈에서 4분의 3만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30이니까 300이죠. 900이 되겠네요. 30의 제곱. 그래서 정규분포 1200, 30의 제곱을 따른다. 자, 이렇게 봐도 되고요.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1230 이상이 될 확률은 1230을 표준화시키면 1230에서 1200을 빼면 30, 표준분자 30 나누면 1 되겠네요. 그러면 0.5에서 0부터 1까지 확률인 0.3413을 빼주면 되겠다. 그러면 0.1587 되겠네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유제 7번입니다. 5개의 공 중에서 2개를 동시에 꺼내어 적혀있는 수를 확인하는 시행. 이 2100번입니다. 그 중에서 두 수의 곱이 모두 소수가 된다. 두 수의 곱이 소수가 되는 횟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이 x는 이항분포 2100, 5개 중에서 2개 꺼내서 두 수의 곱이 소수가 되려면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를 가지니까 곱이 소수가 되려면 1 곱하기 소수 이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1 곱하기 2, 1 곱하기 3, 1 곱하기 5 이거밖에 없으니까 두 수 중에서 하나는 무조건 1 되고 나머지 하나는 소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5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경우 중에서 3가지밖에 없어요. 될 확률이 10분의 3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평균은 2100에서 10분의 3을 곱하게 되면은 630이 되겠고, 분산은 MP 630에서 1-P 10분의 7을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63이 7 곱하기 9니까 어떻게 돼요? 7제곱 곱하기 9가 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21의 제곱입니다. 7, 3은 21.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러면 정규분포 630, 21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됩니다. 하면 확률 변수 x가 609 이상 672 이하일 확률은 이 정규분포에 맞춰서 근사시키면 609에서 630을 빼면 마이너스 21이죠. 21로 나누면 마이너스 1. 672에서 630을 빼게 되면은 40이니까 21을 나누면 2가 됩니다. 그러면 0부터 1까지 확률과 0부터 2까지 확률 두 개 나온 거죠. 0부터 1까지 확률 0.3413에다가 0부터 2까지 확률인 0.4772를 더하면 됩니다. 자, 더해 주시면 0.58 여기가 1로 바뀌죠. 0.818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1 1번 문제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려주면은 기울기 A가 0보다 크니까요. 0부터 2까지 0 집어넣으면 0,4분의 1 2 집어넣으면은 2A 더하기 4분의 1인데 A가 양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가 2가 되겠고 여기가 2A 더하기 4분의 1 함수값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넓이가 확률의 총합 1 될 거니까 이제 2분의 1 곱하기 사다리꼴이죠. 4분의 1 2A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높이 2. 이 값이 이제 1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이 약분되어서 계산해 주면은 2A가 2분의 1이다 해서 A 값은 4분의 1 나오겠네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이 둘러싸인 부분 넓이, 정의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확률의 총합이 1 될 거니까 일단 여기 있는 직사각형 넓이부터 하게 되면 가로 A 플러스 1이고 세로 3분의 1이죠. 더하기 삼각형입니다. 밑변 3-A 높이 3분의 1입니다. 이게 확률의 총합이 1 될 거예요. 그러면 6분의 2니까 양변에 6을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되어서요. A는 5가 넘어가니까 1 되겠네요. 그러면 이 A 값이 1 될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확률 얘를 구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2 곱하기 3분의 1 되어서 3분의 2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평균이 얼마인지 표준편차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림을 조금 그려주게 되면 평균 M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 밀도 함수 잡아주면 M-2부터 M 플러스 2까지가 0.34예요. 그러면 M-2 M 플러스 2 뭐 요쯤 요렇게 있겠죠. 대칭으로 이 부분 넓이가 0.34가 되니까 절반만 따지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요 부분, 요거 넓이가 0.17 되겠죠. 이걸 2로 나눈 값. 그럼 이 부분이 0.17이면 요 왼쪽도 0.17 될 것이고 그러면 요 절반 요만큼이 0.5가 되니까 이 부분은 0.5에서 빼면 0.33이 됩니다. 그럼 이 부분도 0.33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M-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이 부분 되겠네요. 그래서 이 놈은 0.33으로 정리가 되겠고 자 마찬가지로 그래프 한 개 더 그려보도록 하죠. 평균 M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려놓고 M부터 M 플러스 1까지입니다. M 플러스 1 뭐 요쯤에 있다라고 봅시다. 이 부분의 넓이가 0.13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0.5에서 빼주게 되면 0.37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M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이 부분이 이제 0.37로 정리가 되겠네요. 두 개 더하게 되면 0.7이네요. 자, 그러면 정답 3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확률 변수 x하고 y는 평균만 다르고 표준 편차가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요 녀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표준화 시켜주면 9에서 10을 뺀 값이 마이너스 1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눈 값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요 값이 이제 0.73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확률 변수 y도 표준화 시켜주게 되면은
19하고 21이 평균에서부터 1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19 빼기 20 하면 마이너스 1. 표준편차로 나눈 값이 요렇게. 21 빼기 20도 1이니까 표준편차 나눠주면 요렇게. 자, 이 값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나타내는 그림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자, Z가 되면 여기가 0이죠. 자, 시그마가 양수니까 당연히 이게 확률이 0.5보다 크니까 이게 음수가 되죠. 왼쪽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 녀석이 이제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 부분 넓이가 0.73이다. 그러면 0부터는 0.5가 되겠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부분 넓이가 이제 0.23으로 되겠죠. 그래야지 0.73 될 것이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1부터 플러스 시그마 분의 1까지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이 부분의 2배가 되는 거죠. 0.23 2배가 되니까 0.46이다. 이렇게 되어서 정답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확률 변수 x를 이제 표준화 좀 시켜주게 되면은 z m 빼기 m이 0이죠. 10 빼기 m을 표준편차 2로 나눈 값. 자, 요렇게 바뀔 거고요. 그 값이랑 확률 변수 y는 이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표준화 시켜주게 되면 2m-1이 평균입니다. 그럼 여기가 0 되죠? 12에서 2m-1을 빼게 되면 13-2m을 표준편차 3으로 나눈 값이랑 같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됩니다. 0부터 2분의 10 빼기 m까지의 요 넓이하고 3분의 13-2m부터 0까지 넓이하고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13-2m.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간격이 같으니까 이 두 수의 평균이 0인 거죠. 즉, 두 수 더한 값이 0이다. 3분의 13-2m 더하기 2분의 10-m 요 값이 0. 자, 양변 6을 곱하게 되면은 여기 2 곱해서 26-4m 더하기 30-3m은 0 되어서 넘기면 7m은 56 되네요. 따라서 m은 8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정답 3번 되겠네요. 6번입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20, 분산이 16이니까 4의 제곱을 따른다. 그러면 x가 1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표준화 시켜주면 16-22에 마이너스 4니까 4로 나누면 마이너스 1 되겠죠. z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0.5에서 z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0.5 마이너스 0.3413이 되어서 0.1587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이항 분포를 따르네요. 그러면 이 확률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규 분포로 근사시켜야 됩니다. 평균은 180 곱하기 6분의 5니까 150이 될 것이고, 분산은 150에다가 6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25죠. 5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150, 5의 제곱을 따른다. 자, 얘를 보고 근사시켜야 됩니다. 표준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x가 140보다 크거나 같고 15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140에서 150을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10, 5로 나누면 마이너스 2죠. 155 빼기 150은 5니까 5로 나누면 1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0부터 2까지 확률에서 0부터 1까지 확률 더하면 되니까 0부터 2까지 0.4772에서 0부터 1까지
0.3413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5, 8, 1 한 자리 올라가서 0.8185 정답 5번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서 확통 선택한 학생 비율이 5분의 3이다. 그러면 학년 뽑을 때 확통을 선택한 학생이 선택될 확률이 5분의 3이죠. 자, 그 시행을 150번 반복하니까 이 150명 중에서 확통 선택한 학생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게 되면 이 x는 정규분포 150,5분의 3을 따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구하는 건 이 학생 x가 99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평균하고 분산 구해야 되겠죠. 평균은 150 곱하기 5분의 3에서 90이 될 것이고요. 분산은 90에다가 이제 5분의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18, 2 곱하면 36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하면 정규분포 90,6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보고 표준화 시키면 되죠. 99에서 90을 빼서 6을 나눠주게 되면은 6분의 9니까 2분의 3입니다. 1.5가 되겠네요. 그래서 1.5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은 0.5에서 0부터 1.5까지의 확률인 0.4332를 빼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0.0668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3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2 1번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 0부터 a까지 정의되어 있죠. 이게 1이다. 이걸 이제 써먹어야 되는데 그림이 좀 작으니까 크게 만들어 볼게요. 자, OA 길이가 2, AB 길이가 2분의 1 가져오게 되면 OA 길이 2, AB 길이 2분의 1. 그러면 우리는 O하고 B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게 되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 두 개 넓이 더한 값이 1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밑변하고 높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이 삼각형 넓이는 밑변 a고 높이 b입니다.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이게 확률의 총합 1이다. 계산해주면 2분의 1 넘기면은 2분의 1 ab가 2분의 1이죠. 에서 a 곱하기 b가 1이다.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a 곱하기 b를 물었으니까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그림을 좀 그려주면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0부터 6까지만 정의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놈에 의해서 이제 3에 대해서 평균인 거죠. 그러니까 평균이 3이다. 그러니까 이 부분 넓이가 전체가 1 되겠고 절반씩 여기가 0.5, 0.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 녀석 2 곱하기 xa부터 3까지의 확률 이렇게 됐어요. 자, a가 여기 어딘가 있겠죠. 0과 3 사이에 a가 이렇게 이제 있게 되면은 이 녀석의 2배가 a부터라고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대칭으로 생각하게 되면 여기가 2a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하고 2a의 평균이 3 될 것이니까 두 개 더한 값은 3의 2배인 6 이렇게 되어서 a는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2인 걸 구했으니까 이 녀석은 4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a가 2 나왔으니까 요 놈은 a 2 집어넣으면 1부터 2 집어넣으면 3까지 확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1의 위치를 좀 보려고 했더니 지금 주어진 게 5부터 6까지죠. 5는 요점 어딘가 있겠죠. 이 부분의 넓이가 이제 0.27이다 이렇게 될 건데
자, 요렇게 3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려주면 여기가 1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넓이도 0.27 되겠죠. 그래서 5부터 6까지의 확률이나 0부터 1까지의 확률이나 똑같다. 그러면 1부터 3까지의 확률은 결국 여기서 1부터 3까지 딱 요거 절반 되겠죠. 그러니까 0.5에서 0.27을 뺀 값입니다. 여기다 적을까요? 그래서 0.23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정답 1번 되겠습니다. 3번 문항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평균 m에 대해서 대칭이죠. 자, 그런데 a부터 a 더하기 4까지의 확률, 즉 면적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a 값이 6이다 그랬는데, 최대가 되려면 평균 m에 대해서 대칭이고 m일 때가 함수값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고 평균 m에 대해서 이제 대칭인 형태로 a 더하기 4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값이 6이다 그랬으니까 얘가 6이고 얘가 이제 10이 됩니다. 그러면 평균 m은 8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x가 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이렇게 칠해지고요. 그 다음 x가 8부터 10까지의 확률은 이 부분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자, 이 부분 넓이가 이제 이 부분하고 똑같죠. 똑같으니까 결국 두 개 더한 값은 여기 있는 8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 되는 거죠. 절반. 그러니까 이제 0.5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네요. 정답 5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 fx가 있는데 8일 때 함수값과 20일 때 함수값이 같습니다. 그러면 평균 m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대칭이니까 결국 8과 20의 평균이 14가 되는 거죠. 자, 그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요 녀석들을 하나하나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나부터 볼게요. 나가 이제 a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10부터 14까지 확률을 표시해보면 10은 여기 있는 거죠. a부터 a 더하기 2까지 확률을 얘 두 개 더했더니, 즉 이 부분 넓이하고 더했더니 8부터 14까지랑 같습니다. 그러면 8부터 14까지가 이렇게 되니까 이 녀석은 결국 따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8부터 10까지에다가 x가 10부터 14까지 확률 더한 거랑 같으니까 이게 날아가게 되면 결국 이 부분 넓이가 이 부분 넓이하고 같다. 자, 요 두 개가 같게 됩니다. 그러면 a부터 a 더하기 2까지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8부터 10까지 간격 2가 맞으니까, 그러면 a 값은 8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a 값이 8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 넓이하고 같아지면 되는 거니까, 자, 대칭으로 만들면 되겠죠. 평균 14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다 정리를 해주면은 요 수는 10, 14니까 얘는 18 되겠고, 8은 얘는 20이 되겠죠. 가에서도 나왔듯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 넓이하고 같으니까, 자, a가 18이 되어도 된 거죠. 그래서 a는 8 또는 18. 자, 두 가지가 가능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a부터 a 플러스 2까지 확률의 2배. 자, 이걸 택하든 이걸 택하든 이 녀석의 2배가 됩니다. 자, 얘 2배니까 이거 2개 더한 거죠. 지금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자, 이 부분을 파란색으로 다시 바꿀까요? 자, 이 부분 넓이가 이렇게 표시됐어요. 파란색으로. 그런데 14부터 20까지 확률의 2배 그러면은 이렇게 됐으면 14부터 20까지니까 18부터 20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부분하고 2배가 되면 요 부분. 그러니까 14부터 20까지는 결국 요 놈하고 요 놈, 파란색, 빨간색 2개 더한 거죠. 그러면 b부터 b 플러스 8까지가 채워져야 될 것은 당연히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파란색. 얘는 파란색과 빨간색 더한 거, 이 녀석이 빨간색을 채우면 되는데 10부터 18까지가 구간 길이가 8이죠. 딱 맞아 떨어지니까 b 값은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8부터 10까지의 2배 또는 18부터 20까지 2배랑 10부터 18까지
요거 더한 값이 결국 14부터 20까지의 2배가 되더라. 자, 이렇게 되니까 A하고 B하고 더한 값의 최대값은 A가 8 되면 18 되지만은 18 되면은 18 되면은 10 더하면 28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28. 정답 4번 되겠네요. 5번 문항입니다. 확률 변수 x에서 평균 m을 뺀 것의 절대값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준편차만 분모해 있으면은 표준화시키는 거죠. 해서 여기다가 표준편차 시그마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당연히 표준편차 양수가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거보단 크거나 같을 확률 더하기. 자, y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편차가 2시그마가 되죠. 그러니까 y-2m 여기에서 표준편차로 나눠주게 된 것의 절대값. 이 녀석이 이제 2시그마분의 k. 양변에 2시그마로 나눠줬죠. 작거나 같은 확률이 1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둘 다 표준화 된 거니까 z의 절대값이 시그마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더하기 z의 절대값이 2시그마분의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자, 더한 값이 1이다 이렇게 됐으면 결국 그림상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평균 0인 자, 녀석에서 해석을 했을 때 자, 이 녀석이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양수 시그마분의 1보다 절대값이 크거나 같은 부분은 당연히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죠. 그러면 이 녀석이 이제 채워져가지고 확률이 1 되려면 어떻게 돼요? 딱 이 부분, 아무 부분 요걸 채워줘야 되니까 이 녀석이 결국에는 뭐가 돼요? 2시그마분의 K랑 같아야 됩니다. 즉, 그래야지만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의 확률, 요게 더해져가지고 1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놈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시그마가 날라가서 결국 K 값은 2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답 2번 되겠네요. 6번입니다. 어느 지역 고등학교 학생 한 명의 키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그러면 이 x는 정규 분포 m,12의 제곱을 따를 거고요. 이 확률 변수 x 키가 163 이하가 될 확률이 0.1587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표준화 시켜주면 이렇게 되죠. 확률 변수 z는 163에서 평균 m을 빼서 표준편차 12로 나눈 것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얘가 0.1587. 그러면 자, 이렇게 표시가 될 것 같아요. 평균이 0이고 이 수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1587이니까 0보다 왼쪽에 이제 12분의 163-m 이렇게 있겠죠.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요 부분 넓이가 0.1587이다. 그러면 이렇게 0에 대해서 대칭시켜주게 되면 12분의 m-163 보고 바뀌죠. 자, 이 부분 넓이도 0.1587 돼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0부터 요 수까지의 확률 넓이죠. 0.5에서 빼주게 되면 요 부분 넓이가 0.3413이 되니까 0.3413이 되면 z가 1값이면 됩니다. 얘가 1 되면은 이제 요걸 만족하겠죠. 그러면 m은 12 넘어가고 -163 넘어가게 되면 163 더하기 12가 되어서 175가 되겠네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주사위를 162번 던집니다. 그러면 162번 중에서 5 이상이 몇 번 나오고 4 이하가 몇 번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점수가 결정될 것이고 그 점수가 18점 이상일 확률. 그랬으니까 이 점수를 y다 라고 하면 y가 18 이상이 될 확률을 횟수로 좀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5 이상이 x번 나온다라고 확률 변수 잡아주면 4 이하의 누는 162 빼기 x번 나오게 될 것이고 이 점수 y라고 하는 것은
5 이상이 나오면 3점 얻어요. 그러니까 x번 나오게 되면 3x 플러스 4 이하가 162 마이너스 x번 나오면 1점을 잃으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버리면 4x 마이너스 162 이렇게 되겠죠. 즉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점수 y가 18 이상이 될 확률이 결국 4x 마이너스 162 이 녀석이 18 이상이 될 확률이 되겠고, 그러면 넘겨주게 되면 두 개 다 180이죠. 4로 나누게 되면은 45가 됩니다. 즉 x가 45 이상일 확률, 5 이상이 45번 이상 나올 확률하고 똑같다. 그런데 이 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잖아요. 162, 두 사이드 넣어서 5 이상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죠. 자, 이 녀석 맞춰가지고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정규분포 근사시켜야 되겠죠. 162 곱하기 3분의 1이 평균이다. 약분시키면 3, 5, 15, 3, 4, 12. x의 분사는 이 평균에서 3분의 2만 곱하면 되는 거니까 36이네요. 6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정규분포 54,6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보고 이제 표준화 시켜주면 되겠죠. 45에서 54를 빼서 6으로 나눠준 값을 생각을 해주게 되면 6분의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즉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0.5에서 0부터 1.5까지 확률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0.4332를 더하자. 그러면 0.9332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총 10개의 공이 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2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9,900번 반복합니다. 그랬을 때 2개의 공의 색이 서로 다르게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 9,900, 10개 중에서 2개 꺼냈을 때 둘 다 다른 색의 공이 나올 확률부터 좀 구해줘야 되겠죠. 이걸 P라고 하면 P는 10개 중에서 2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 중에서 자, 서로 다른 건 쭉 해도 되는데 1에서 같은 색의 공이 나오는 경우를 빼줍시다. 즉 흰 공 3개 중에서 둘 다 나오거나 또는 검은 공 셋 중에서 둘 다 나오거나 또는 파란 공 넷 중에서 둘 다 나오거나. 자, 이렇게 빼주게 되면 10C가 45가 되죠. 45분의 3 더하기 3 더하기 6이니까 1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분의 11로 정리가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횟수의 x가 7348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는데 당연히 정규분포 근사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평균부터 차근차근 구해주게 되면 숫자가 조금 크네요. 9,900 곱하기 15분의 11 계산해주면 15에다가 6을 곱하면 90이 되는 거니까 약분하면 6, 여기도 6 하나 이렇게 되어서 자, 66 곱하기 11을 하게 되면 726이네요. 7260이 되겠고 x의 분사는 이 7260에서 15분의 4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5로 좀 나눠줄까요? 3 5, 1은 5 5, 4, 20 5, 25 조금 복잡하네요. 3으로도 나눠주게 되면 3, 4, 12 3, 8에 24 3, 4, 12 484 곱하기 4가 되는데 484가 121 곱하기 4가 되고 4가 붙으면 121이 11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11제곱 곱하기 4의 제곱 즉 44의 제곱이 되네요. 해서 정규분포 7260, 44의 제곱을 따른다. 자, 이걸 보고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확률 변수 x가 7348 이상이 될 확률은 7348에서 7260을 뺀 값이 이제 88이죠. 그걸 44로 나누게 되면 2가 되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즉 0.5에서
0부터 2까지의 확률인 0.4772를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0.0228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정답 1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3 1번 문항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 F10과 G10이 같고 그 다음 나조건을 x 대신에 x 빼기를 집어넣게 되면 fx는 x 빼기를 집어넣으면 gx-2랑 같다 이렇게 되죠. 그럼 결국 뭐가 돼요? gx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시킨 게 fx다 뭐 요렇게 될 거니까 우리는 요런 형태로 gx가 있습니다. 이 gx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평이동시켜 가지고 뭐 요런 형태로 fx가 만들어진다. 요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당연히 요 점에서 만나잖아요. 만나니까 그 점의 x값이 얼마다? 가조건에 의해서 10이다. 그래서 f10과 g10이 같다. 뭐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평이동시켜서 만들었으니까 이 두 확률 밀도 함수는 표준편차가 같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평균을 놓고 보는 거죠. 평균 m에 대해서 이제 대칭일 건데, 자, 둘 다 대칭입니다. 그런데 요 10에서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m이라고 하면 얘가 m-2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간격이 2가 된다 그러면 m과 m-2의 평균이 10이다.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간격이 2니까 요 간격 1, 요 간격 1 이렇게 가도 되죠. 그러니까 11, 9 이렇게 됩니다. 즉 확률 밀도 함수 fx의 평균은 11이고 x의 평균은 11이고 y의 확률 밀도 함수 자 gx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는 평균이 9다 뭐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에서 이제 요걸 파악을 해두고 자 평균 9, 평균 11, 평균 9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요 놈들을 표시를 해가지고 확률 변수 x가 12부터 14까지의 확률을 a, b로 표현한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좀 그려보죠. 우선 fx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fx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gx가 있어요. 조금 복잡하니까 따로따로 뭐 그리긴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fx부터 자 평균이 11이에요. x가 8부터 11까지 확률이 11이다, a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8이 있겠죠. 자, 이 부분 넓이가 a가 된다. 이렇게 되죠. 요 놈에 의해서. 그 다음 확률 변수 y가 자, 평균이 이제 9입니다. 여기서 9인 걸 밝혀졌죠. 9인데 8부터 12까지의 확률 그랬어요. 그러면 9에서 8까지는 약간 1만큼 떨어져 있고 12는 3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조금 더 가겠죠. 자, 이만큼 넓이가 b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간격을 보게 되면 요 간격이 지금 3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9에서 3만큼 떨어져 있는 요만큼 요 놈이 요 놈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a가 되는데 표준 편차가 같으니까 평균에서 3만큼 떨어져 있는 반대쪽에 있는 이 부분 넓이도 a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8부터 12까지가 b라고 했으니까 8부터 9까지는 b-a가 되겠죠. 자 이렇게 파악되고요. 우리가 구하는 거 x가 12부터 14까지 그랬으면 11에서 12는 1만큼 떨어져 있어요. 14는 3만큼 떨어지니까 8 요거 대칭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의 넓이를 AB로 표현하는 것인데 요게 지금 8부터 9까지 확률이 지금 평균에서 1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11에서 1만큼 떨어져 있는 이 부분도 B-A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은 절반이 되는 요만큼 이 부분 넓이는 당연히 여기 있는 A랑 같을 겁니다. 같을 거니까 여기 있는 요 부분 색칠 있는 요 부분은 절반이 A가 되죠. A에서 B-A를 빼게 되면 2A-B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을 AB로 표현한 것은 2A-B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온라인 게임 A의 이용 시간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이 x가 정규 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게 되고, 온라인 게임 B의 이용 시간을 y라고 합시다. 이 y는 정규 분포 2분의 m, 4 곱하기 시그마의 제곱. 자, 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x가 m 플러스 2시간 이상일 확률 하고, y가 온라인 게임 B죠. 4분의 m시간 이하일 확률.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각각의 이제 정규분포에 맞게끔 표준화 시켜보면 이렇게 되겠죠. m 플러스 2를 평균 m 빼가지고 표준 편차로 나눈 값. 요 놈이. 자, y도 표준화시키게 되면 4분의 m을 평균 2분의 m 빼서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z는 시그마분의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하고, 이 z가 자 빼면은 마이너스 4분의 m인데 4시그마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16 시그마분의 m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두 개가 같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두 개가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m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요 놈이 마이너스 16 시그마분의 m, 요 놈이 시그마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합이 0 되는 거죠. 또는 이 녀석 마이너스 붙인 값이 얘와 같다. 그래서 16 시그마분의 m, 요 놈이 시그마분의 2라고 같다. 이렇게 이제 될 거니까 날라가서 n값은 32가 되고요. m이 32면 2분의 64니까 더해서 2분의 65 되려면 표준 편차 얘가 2분의 1 되겠죠. 그래서 두 개 곱한 값은 32 곱하기 2분의 1에서 16. 정답 16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주머니 A에서 공 한 개 꺼내서 X, B에서 꺼낸 공은 Y. 그런데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계산했더니 얘가 자연수가 되는 횟수를 물었습니다. 자, 자연수가 되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XY가 피타고라스의 수. 뭐 요거 생각하게 되면 좀 편하겠죠. X가 나올 수 있는 건 3, 4, 5가 되는데 피타고라스의 수 생각하게 되면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자연수가 되려면 x가 3이면 y는 4, x가 4면 y는 3, x가 5면은 뭐 12, 13 이게 가능한데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뺐을 때 이 수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자연수로 만들어주는 경우는 두 가지. 자, 그 확률부터 구해주게 되면 첫 번째 a에서 3이 나오고 4분의 1의 확률이죠. 두 번째 B에서 4의 눈이 나온다. 또는 처음에 4가 나온다. 4분의 2죠. 두 번째 B에서 3이 나온다. 또 4분의 2죠. 계산하면은 16분의 1 더하기 4니까 16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이 x는 총 880번 시행을 하니까 이항 분포 880, 16분의 5를 따른다. 뭐 요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확률 변수의 x가 286 이상일 확률 구하는 거니까 얘를 정규분포 근사시켜야 되겠죠. x의 평균부터 구해주면 5 곱하기 16이 80이니까 여기 5, 여기도 5 이렇게 되어서 275가 되죠. 분사는 n 곱하기 p 곱하기 1 마이너스 p니까 275에서 16분의 11만 곱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약분이지면 안 되죠. 보면은 이 275가 5 곱하기 55 여기서 나온 거고 55가 5 곱하기 11 되니까 이게 16은 4의 제곱이고 5 제곱 11 제곱 되니까 55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x는 어떻게 돼요? 정규분포 275,4분의 55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봐도 될 것이고, 이 x가 286 이상이 될 확률은 z가 286에서 275를 빼서 표준편차인 4분의 5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게 빼주면은 11 되는데 11 나누기 4분의 55니까 55분의 4를 곱해주면 5분의 4 0.8 되네요. Z가 0.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0.5에서 0부터 0.8까지의 확률인 0.29를 빼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0.21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 2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